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다가오는 월요일 오후에 발매될 승부식 130회차 11월 6일 월요일 국내 농구 두 경기 분석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월요일에 배구가 없는 만큼 새롭게 개막한 여자 농구와 남자부 농구까지 총 두 경기로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경기는 KT 소닉붐과 고양 소노의 맞대결이고요. 두 번째 경기는 삼성생명과 하나원큐의 맞대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경기 KT 소닉붐과 고양 소노의 맞대결부터 지금 바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홈팀 KT입니다. KT는 삼성 원정에서 90대 87로 진땀승을 거뒀는데요. 이로써 3연패 탈출에 성공했는데요. 이날 삼성의 공격적인 수비에 3점 찬스가 많지 않았고 코번 제어도 되지는 않았다. 즉 경기력적인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남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한희원과 하윤기, 이두원으로 꾸려진 국내 장신들의 존재로 인해 베스가 좀 더 코트를 넓게 활용할 수 있었던 점이 고무적인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김준환이 3점 2개에 18득점을 올리며 백코트 경쟁력에 힘을 불어주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도 고무적인데 KT의 현재 가장 큰 약점인 가드진에서 누수를 최소화했고 여하튼 가드진 강점은 부족함이 있는 데다 이 옵션의 에릭의 활용도가 애매하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과제로 남아있는 KT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고양 소노입니다. 자, 고양은 정관장 원정에서 84대 82로 극적인 승리를 따냈죠. 극적인 승리를 기록했는데 이날 전성현과 이정현이 도합 39득점을 기록했고요. 데이비스가 26분을 소화하면서 26점 그리고 10개의 리바운드로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에 최현민도 3점 3개와 함께 11득점을 올려주었는데 그리고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이라면 실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지난 시즌 소노 같은 경우는 활동량 기반의 저실점 경기를 곧잘 만들었는데 올 시즌은 경기를 치를수록 이러한 색깔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제로드 존스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김승기 감독이 직접적으로 외인을 잘못 뽑았다라는 인터뷰를 할 정도로 김진유가 금주 주말은 되어야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점까지 봤을 때 조금은 아쉬움이 남아있는 것도 사실인 고양 소노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대놓고 제로드 존스를 까던 김승기 감독인데 대안이 있으니 대놓고 용병력을 공식적으로 해댔다라고 볼 수 있는데 소노가 새로운 외국인인 오누아크를 영입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요. 어쩌면 오늘 소노는 데이비스 1인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고해 주실 부분이라고 보였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시즌 초반 두 팀의 특징이라면 KT는 페이트존과 골밑, 고양 소노는 3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팀이 가진 공격 색깔이 꽤나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주거니 받거니 다득점 접전의 게임이 될까? 라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올 시즌 KT는 경기당 3점 실점이 평균 6.6개로 상대 성공률 27.7%에 불과한데요. 그리고 고양은 많은 3점을 던지는 것이지 뛰어난 성공률을 자랑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고양 소노가 오늘 3점 득점 강점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소노 역시 시즌을 소화할수록 활동량 기반의 수비 강점을 보여주는 경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즉 다득점 게임을 확신하기에는 섣부르다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즌으로 돌아갔을 때 캐롯 시절에 소노 같은 경우는 KT전에서 리바운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했던 적이 없었고 올 시즌 KT의 포워드진의 강점은 여전합니다. 게다가 고양 소노는 제로드 존스의 문제가 남아 있고 즉 소노의 3점이 안 들어간다면 그만큼 KT의 공격 횟수는 늘어날 텐데 높이를 감안해 본다면 득점력이 뛰어난 쪽은 KT 쪽일 확률이 높다라고 봤을 때 결론을 짓자면은 손호의 수비력은 점점 컬러를 찾아가고 있고 KT는 손호가 3점을 많이 던지는 팀은 확실하지만 성공률은 그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편이고 이러한 점이 맞물리면 결국 공격의 기회는 KT에게 많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을 경기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은 역시나 다득점 게임을
손호는 활동량 기반의 수비에서의 강점이 점점 살아나고 있고 그럼에도 외인 용병의 불협화음이 꾸준히 발목을 잡고 있는 있기에 결국 공격의 찬스는 KT에게 많이 주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렇게 봤을 때 역시나 추천픽으로는 KT의 승리 그리고 KT의 승호패의 경우도 KT의 승리 그리고 KT 핸디승의 저득점까지 총 4가지 선택지 예상해보면서 첫 번째 남자부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경기인 개막전 삼성생명과 하나원큐의 경기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준비한 승부식 129회차 95.10배당 조합입니다.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에 고정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입장하시면 매일마다 승부식 주력 조합, 고배당 조합까지 한 조합씩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삼성생명과 하나원큐의 맞대결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삼성생명부터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자농구 같은 경우는 어제 날짜에 첫 개막전이 시작이 된 만큼 조금은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기도 했는데요. 자, 삼성생명은 지난 시즌 키아나 스미스와 윤예빈 그리고 이주연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 되는 가운데에서도 정규 시즌에서 3위를 기록했지만 결국 플레이오프에서 BNK에게 2패를 당하며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비시즌 별다른 전력 보강 자체는 없었지만 부상자들이 복귀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주연은 복귀 이후 좋은 컨디션으로 시즌을 준비했고 윤예빈과 키아나 스미스는 11월 중순 이후에 복귀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자, 조수아와 배혜윤도 비시즌 부상에 시달렸는데 최근에는 합류해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고요. 이주연이 복귀하게 됨으로써 가드진의 숨통을 트였고 이해란, 강유림, 배혜윤 등이 팀의 주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삼성생명입니다. 다음은 하나원큐입니다. 하나원큐는 지난 시즌에도 단 6승에 그쳐 리그 최하위로 시즌을 마무리해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비시즌 FA로 김정은을 영입했고 엄서희, 김시온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며 전력에 보강을 했는데 김정은을 FA로 영입했고 엄서희와 김시온을 트레이드로 영입하며 전력 보강했다. 자, 그런데 김정은은 고질적인 무릎 부상으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선수지만 여전히 공격과 수비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수고요. 코트 내외곽에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베테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김시훈과 엄서희도 식스맨 역할을 했었지만 하나원큐에서는 당당히 주축 선수로 나설 수 있다고 보여줬고요. 신지영과 양인영에 이어 김정은까지 합류하면서 베테랑 3인방이 중심을 잡아주고 정예림, 박소희 등이 힘을 보탤 것으로 예상되는 하나원큐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팀의 맞대결은 작년에선 어땠는지도 살펴봤는데 지난 시즌 두 팀의 6번의 맞대결에서는 삼성생명이 4승 2패로 우세를 보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역시나 삼성생명 쪽의 승리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생명은 비시즌 많은 부상자로 어려운 시기를 보냈지만 그래도 조사와 배혜윤이 복귀에 한숨을 돌렸고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지만 배혜윤은 팀 전술의 핵인 선수로 핵심으로 박지수를 제외하면 이를 막을 선수는 국내에 없다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이주연이 부상에서 빠르게 회복해서 개막전부터 나설 것으로 보여지는 삼성생명인데요. 가드진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삼성생명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 시즌 이해란, 강유림 등이 국가대표에 다녀오는 등 많은 성장을 이룬 것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김정은, 김시온, 엄서희 등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보강하긴 했지만 여전히 전력면에서 리그 최하위임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김정은은 과거와 같이 풀타임으로 뛰기에는 무릎 상태가 완전치가 않고 신지연에게 의존하던 것을 어느 정도 분산시킬 수는 있지만 3점 라인의 생산력이 떨어지고 턴오버도 많은 편이고요.
두 팀 간의 경기에서 삼성생명이 제공권의 우위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정은이 복귀하면서 이러한 약점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여서 해볼 만한 경기가 되겠지만 결국 승부처에서 배혜윤이라는 존재를 고려하면 삼성생명이 근소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고요. 삼성생명이 승리 가능성이 높지만 시즌 초반인 만큼 하나원큐의 전력도 좋아져서 오히려 하나원큐의 핸디캡적 접근을 노려보는 것이 조금은 괜찮을 만한 선택지라고 느껴지면서 중요 포인트를 적자면 삼성생명은 배혜윤이 복귀하면서 가드진의 숨통이 트인 상황이며 하나원큐는 김정은을 영입하면서 어느 정도 제공권에서 제공권 싸움에서 대등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일반승은 삼성생명 승리를 보고 뭐 승호패도 삼성생명 승호패 승리에 그리고 핸디캡은 하나원큐 핸디승에 마찬가지로 저득점 경기 한번 예상해 보면서 오늘의 국내 농구 두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인 분석과 조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수익방 오셔서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면서 오늘의 경기 분석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